번째 케이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스토어의 마케팅 채널별 유입수 차트에서 가장 많은 유입이 발생되고 있는 채널이 바로 네이버페이 채널인데요. 같은 기간에 마케팅 채널별 결제 기여 금액이 가장 높은 채널은 네이버 가격 비교 검색 채널이네요. 그래서 네이버페이 채널은 요 아래 마케팅 채널별 결제 기여 금액 차트에서는 아예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네이버페이 채널이 어디를 통한 유입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 다시 내 스토어로 유입되는 경우, 또 결제 내역 화면에서 다시 내 상품 페이지나 스토어로 들어오시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페이 일반으로 구분되는 유입들,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통해서 상품 페이지나 스토어로 방문하시는 경우, 그리고 네이버페이 일반으로부터의 유입인데 여기는 결제창에서 다시 상품 페이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네이버페이 유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대부분 장바구니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다가 장바구니 담아두셨다가 다시 상품 페이지에 오셨다가 결제하시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유입이 높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 네이버페이 마케팅 채널이랑 그리고 마이쇼핑 영역은 어떤 실제로 결제에 영향을 준 노출 영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유입은 잡히되 결제 기여 금액은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보고서 보실 때 네이버페이 마케팅 채널에는 유입은 잡히지만 결제 금액은 확인을 하실 수 없고요. 다만 보실 때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통한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결제 내역을 통한 유입은 그러니까 기존에 구매하셨던 고객이 만족하셔서 다시 상품 구매를 위해서 결제 내역 통해서 유입된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통한 유입 추이가 어떤지 좀 보시고 요 유입이 추이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시면 재구매 유입 고객을 위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 채널별 유입수와 결제 기여 금액 차트 아래쪽을 보시면 마케팅 채널별 유입수 및 유입당 결제율 차트도 제공되고 있어요. 유입당 결제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입 대비해서 결제가 얼마나 되는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입당 결제율이 높을수록 유입을 늘리면 결제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효율이 좋은 채널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채널별 유입수와 결제 기여 금액 차트에서는 스토어와 상품으로 유입이 가장 많이 되는 상위 마케팅 채널 15개의 유입수와 결제수, 유입당 결제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차트에서 보시면 주황색 선이 유입당 결제율을 보여주는데요. 이 차트를 통해서 내 스토어에 유입이 많은 마케팅 채널들 중에 결제까지 잘 되는 마케팅 채널이 어딘지를 좀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시 차트 보시면 이 예시 차트에서는 네이버 가격 비교 검색 그리고 네이버 가격 비교 카탈로그 검색을 통한 유입당 결제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기획전이나 네이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유입되는 네이버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홈을 통한 유입당 결제율은 유입은 높은데 유입당 결제율은 좀 낮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케팅 채널들의 유입당 결제율을 비교해서 보실 때 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검색 마케팅 채널과 비검색, 그러니까 콘텐츠형 마케팅 채널들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시는 겁니다. 검색 마케팅 채널들은요, 유입의 특징이 고객들이 보통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유입수도 좀 꾸준하게 평탄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비검색 콘텐츠 마케팅 채널들의 경우 이제 기획전이나 이제 뭐 쇼핑홈에 노출되었다 이런 경우들은 고객들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괜찮은데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구경하러 들어오신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출되는 시점에 유입이 급상승하는 특징이 있고 결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입당 결제율을 보실 때 채널별로 여기가 무조건 낮고 높네 라기보다 이런 마케팅 채널별 특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비슷한 조건의 마케팅 채널들끼리의 유입당 결제율을 비교해 보신다거나 동일한 마케팅 채널을 기간별로
유입당 결제율이 변화하는지 이런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석 전체 채널 보고서랑 함께 내 스토어 매일의 주요 성과 한눈에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전자상거래 요약 보고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전자상거래 요약 보고서는 어제 하루 동안의 결제 금액과 수량, 유입수, 유입당 결제율, 환불 정보 등과 최근 유입 결제 지표 흐름을 모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보고서로 이 보고서만 주기적으로 잘 보셔도 이제 내 스토어의 주요한 현황은 다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서 보시면 어제 총 결제 금액이 얼마였는지, 뭐 결제 건수, 결제 상품 건수가 몇 개였는지 지난주 동일 요일 대비해서 성과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전주 동일 요일 대비해서 성과를 비교하는 이유는 그 유입과 구매가 요일별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결제 금액이나 결제 수량 높았던 상품 카테고리가 뭐였는지, 어제 하루 유입과 가장 유입이 많이 된 마케팅 채널이 어디였는지, 결제에 많이 기여된 채널은 어디였는지, 전체 유입당 결제율과 유입당 결제율이 가장 높았던 마케팅 채널은 어디인지 이렇게 주요 성과 한눈에 요약해서 매일 일 단위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케팅 분석 전체 채널 보고서와 전자상거래 요약 보고서 통해서 어디로부터 내 스토어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결제까지 많이 되는지 꼭 파악해 보셔가지고 성과가 좋은 마케팅 채널은 더 노출 확대하시고 낮은 마케팅 채널은 좀 개선해 보시고 혹은 이제 노출을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이버 내외부 홍보 영역을 좀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테스트해 보시면서 내 상품과 스토어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궁금증. 어떤 키워드를 통해 고객들이 내 상품과 스토어로 들어와서 결제까지 많이 되는지, 내가 상품명이나 태그로 설정한 키워드 중에 유입이나 결제가 잘 안 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꼭 점검 필요하시겠죠. 이걸 확인하시려면 이때 보셔야 되는 보고서가 바로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 보고서입니다. 마케팅 채널 검색 채널 보고서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내 상품과 스토어의 고객이 키워드별로 얼마나 유입돼서 결제되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검색을 통한 유입과 결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 살펴주시면 좋은데요.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 보고서에서 키워드별 유입수랑 유입당 결제율 확인해 보시면 유입당 결제율이 높은 키워드들은 이제 고객의 니즈에 잘 맞는 상품에 적절한 키워드를 잘 반영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유입당 결제율이 낮은 키워드들은 고객들이 일단 해당 키워드 검색해서 내 상품에 들어는 왔는데 결제는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 보고서에서 키워드 기준으로 유입과 결제 성과를 보셨다면 판매 분석의 상품 검색 채널 보고서 통해서는 상품 기준으로 상품 단위로 어떤 키워드 통해 결제까지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품별로 어떤 키워드 통해 유입돼서 결제되었는지,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로 들어와서 결제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단위로 어떤 키워드가 유효했는지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 판매 분석의 상품 검색 채널 보고서들 통해서 유입이 잘 되는 키워드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키워드 더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예 유입이 안 되고 있는 키워드는 뭔지, 상품 대표 이미지나 키워드가 맞지 않는 건 아닌지, 고객들이 애초에 잘 찾지 않는 키워드로 상품명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 파악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또 유입은 많이 되는데 결제율이 낮은 키워드들은 이게 상품 상세 페이지 문제인지, 뭐 리뷰 이런 거의 문제는 아닌지, 상품과 연관이 떨어지는 키워드가 상품명이나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판매 분석 상품 검색 채널 보고서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결제하는지 생각지 못한 그 상품명에 포함되지 않은 키워드로 유입돼서 결제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요거를 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이제 카테고리도 잘 설정해 보셔라라고 했는데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키워드들을
네, 참고하셔가지고 카테고리도 설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성별,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더 어필해야 될지, 혹은 뭐 내 스토어에 어떤 상품을 더 노출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컨셉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이런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고객들의 정보 파악하실 수 있는 통계 보고서 소개해 드릴게요. 마케팅 분석 인구 통계 보고서에 보시면 어떤 고객들이 내 스토어에 방문하고 결제까지 하는지 고객들 성별과 나이 정보 확인하실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대 어느 성별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고 결제까지 많이 하시는지, 또 나이대 성별별 결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주 고객층을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 표에서 이제 마케팅 채널별로도 이제 어느 연령과 성별이 얼마나 유입되고 결제까지 이어지는지, 마케팅 채널별로도 그 주요 고객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유입되는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또 판매 분석 상품 인구 통계 보고서를 보시면 상품 단위로 어떤 성별의 연령대 고객이 구매를 하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고객군에게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고객군별로 상품군을 좀 나눠서 어떤 상품군을 더 확대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마케팅 분석 인구 통계, 판매 분석 상품 인구 통계 보고서 통해서 내 스토어에 주로 방문하시는 고객층은 누구고, 상품이 어떤 고객층에게 잘 팔리고, 내 스토어의 상품군 타겟과 고객층이 생각했던 대로인지 아니면 좀 다른지, 그 타겟하는 고객층에 맞는 상품과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즈 어드바이저에서 집계되지 않은 성과를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좀 크게 통으로 잡히는 유입과 결제 성과를 나누어서 집계해 보실 수 있는 URL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그 스토어와 상품 홍보를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혹은 통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 진행 SNS에 했는데 실제로 내 스토어의 유입과 결제까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네, 확인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일단 비즈 어드바이저에서 SNS, 소셜 마케팅 채널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클립,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로 마케팅 채널 분류해서 성과를 분류해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내 스토어로 고객이 방문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 채널로 유입과 결제가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여러 블로그에 노출을 했다. 그러면 기본 스토어나 상품 URL로 이제 노출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모든 네이버 블로그 모든 그 유입과 결제 성과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하나로 통으로만 성과가 집계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도 어떤 블로그에 어떤 포스팅을 통해서 얼마나 유입이 들어왔는지가 노출처별로 더 구분해서 보고 싶으시죠? 네. 이런 경우 또는 현재 이제 막 카카오톡 같이 메신저 앱이나 구글 외부 광고, 이런 외부 광고로부터 우리 스토어로 고객이 유입되셨을 때 성과는 기본 URL로는 저희가 지금 집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계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용자 정의 URL입니다. 사용자 정의 URL이란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노출하실 스토어나 상품 링크에 유입을 집계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추가해서 URL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유입을 구분해서 집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용자 정의 URL을 설정을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유입을 구분할 파라미터 값을 임의로 이제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해 주신 파라미터를 스토어나 상품 URL 뒤에 이어서 붙여 주시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한 URL을 유입을 알고 싶은 각 노출 영역에 그 설정한 URL을 노출해 주셔야 되고, 고객이 그 URL을 클릭해서 우리 스토어와 상품 페이지로 들어오면 그 지정해 놓은 파라미터 값에 따라 사용자 정보로 유입과 성과 지표가 구분되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URL이 여기서 온 거야 라고 시스템이 알아보게끔 사전에 정해둔 형식의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보이면 이 분류로 유입을 집계해 주세요 라고 약속을 정해 놓은 거를 저희가 요 정해둔 형식의 문자열을 단어를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로 사용자 정의 URL 생성하시는 법 함께 볼게요. 먼저 이렇게 유입 성과를 집계하고자 하시는 노출하시는 스토어나 상품 URL을 준비하시고요. 요 URL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해서 뒤에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비즈 어드바이저 사용자 정의에는 이렇게 총 4개의 파라미터들로 구분값을 추가해 보실 수 있어요. 이 구분값들은 말 그대로 어느 유입처, 노출처가 어디인지 나누어 볼 수 있게 이제 구분값 파라미터를 정해주는 부분으로 이 4개 파라미터 중에 이 엔티소스 미디엄 값은 필수로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엔티 디테일과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구분을 더 상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 넣어주셔도 되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제외하셔도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구분값 설정 예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A라는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가죽 자켓을 홍보하고 유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기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엔티소스 파라미터에는 네이버 블로그 구분값을 넣고요. 엔티 미디엄에는 신상 홍보해야지라는 뜻으로 new를 넣고요. 어느 블로그인지도 구분하기 위해서 엔티 디테일 값은 A라고 넣고 어떤 소재인지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엔티 키워드 값은 레더 자켓 이렇게 제가 파라미터를 임의로 잡았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어나 상품 URL 뒤에 연결 붙여서 사용자 정의 URL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 정의 URL 규칙에 꼭 맞게 파라미터를 붙여주셔야 돼요. 위에가 이제 사용자 정의 채널 URL을 만들려고 하시는 스토어 링크 URL이라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을 이어 써주시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그냥 파라미터 값을 바로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 노출할 내 스토어나 상품 URL 뒤에 가장 먼저 내 스토어 URL 뒤에 이제 파라미터 시작될 거야 라는 의미의 물음표를 기재해 주시는 걸로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T 언더바 소스는 하고 정해뒀던 파라미터 값 엔블로그 입력하고 다음 파라미터가 시작된다는 엔드 표기가 이어 붙일 때 꼭 필요합니다. 붙이신 후 NT 언더바 미디엄은 new를 입력하고 다시 엔드 표기 후 NT 언더바 디테일은 A 다시 엔드 표기하고 NT 언더바 키워드는 레더 자켓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오타나 누락된 부분 없이 규칙에 맞춰서 작성해 주셔야지 유입 집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URL을 노출 영역에 설정하시면 끝입니다. 설정하셔서 노출하신 사용자 정의 URL의 성과는 마케팅 분석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에서 설정하셨던 파라미터 값 분류별로 유입과 결제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시는 이제 뭐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메타 DA 광고, 인스타그램 배너와 이제 피드로부터의 유입을 날짜별로 파라미터 값 구분해서 유입 성과 집계하고 있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예시이고요. 그런데 나 사용자 정의 설정한 적 없는데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에서 지표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쇼핑 라이브 쇼클립 진행하셨을 경우 요 쇼핑 라이브 쇼클립 뷰어를 통한 유입이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쇼핑 라이브와 쇼클립은 이렇게 NT 파라미터 값이 nshop 라이브거나 쇼클립, n쇼핑 라이브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분석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값들이 바로 이제 쇼핑 라이브나 쇼클립을 통한 유입들이다. 이런 게 보이면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제 그 뭐 블로그 카페 이렇게 마케팅 정의되어 있는 마케팅 채널 외에 뭐 커뮤니티 등 웹사이트를 통해 이제 상품 홍보를 하셨던 경우 요 유입과 결제 성과 지표는 이제 마케팅 분석의 웹사이트 채널 보고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 어드바이저 정의하지 않는 사이트들을 통한 유입과 결제 성과는 요 웹사이트 채널 보고서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뭐 뽐뿌라든지 스레드 뭐 요런 외부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상품 노출을 했다. 그래서 뭐 유입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 채널 보고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입처들도 사용자 정의 URL 설정을 만약 하시게 되면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에서 구분하신 파라미터 구분 값으로 성과를 집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까지 알아보았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 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마케팅 채널이 어떤 마케팅 채널이 효율이 좋은지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 좀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 보고서들의 표를 보시다 보면요. 결제 성과가 이렇게 결제 마지막 클릭 기준과 결제 14일 기여도 추정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한 번에 내 스토어 들어와서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보고 이탈했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유입되어 결제되는 경우도 많겠죠. 어떤 고객이 이렇게 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통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인스타그램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네이버 검색 광고 통해서 다시 들어오셔서 결국 10만 원짜리 내 상품을 결제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마지막 클릭 기준 결제는 상품 결제가 발생한 동일한 날짜에 구매 직전 유입된 마지막 마케팅 채널이 요 상품 결제에 모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그 결제 금액을 모두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14일 기여도 추정은 상품 결제 최근 14일 내 동일한 고객이 내 상품 페이지로 유입되었던 모든 마케팅 채널이 어느 정도 결제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상품의 그 결제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해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배분 금액은 이제 임의로 제가 넣어본 예시고요. 자, 마케팅 채널별 결제 기여 금액 차트에서 보여지는 결제 금액 기준은 마지막 결제 기준일까요? 아니면 14일 기여도 추정 결제 기여 금액 기준일까요? 요 통계의 정답 14일 기여도 추정 결제 기여 금액으로 요 차트에 결제 금액이 모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때 참고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계 보고서들 보시다 보면 이렇게 기타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항목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상담 차트에서는 유입과 결제 금액 상위 키워드들까지 보이고 이보다 적은 키워드들은 기타로 표기되는데요. 이렇게 차트에서 기타로 표기되는 키워드들을 유입수와 유입당 결제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차트에서 보여지지 않는 전체 유입과 결제 성과는요. 하단표. 이렇게 바로 하단표에서 전체 키워드나 상품의 지표를 개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 차트에서는 유입과 결제 금액 상위 키워드나 상품들을 요약해서 보시고요. 그보다 이제 적은 낮은 항목들은 기타로 모아서 차트에서 표기가 되는데 이 이하 항목들은 표에서 전체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판매 분석 마케팅 채널 보고서에서 마케팅 채널 정보가 알 수 없음이 많다. 요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결제된 시점에 14일 이전에 상품 페이지에 왔다가 장바구니 담아두고 이제 한참 있다 결제되어서 유입 정보가 유실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 노출된 스토어와 상품을 클릭해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즐겨찾기나 뭐 스토어 URL을 바로 주소창에 쳐서 유입되시는 경우도 유입이 잡히지 않아 알 수 없음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입이 집계되지 않은 스마트폰 앱이나 외부 광고를 통해 스토어에 접속하시는 경우도 알 수 없음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유입 집계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 앱이나 외부 광고를 통한 스토어 유입의 경우 이 유입 성과를 집계하는 방법이 아까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사용자 정의 URL을 활용하시면 집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회 이제 통계 지표 보실 때 조회하시는 기간 동안 환불 금액, 환불 비율, 상품별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판매 분석 상품 성과 보고서 보시면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또 안 팔리는지
환불률이 높은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금액과 환불 비율 높은 상품이 있는지, 왜 환불이 높은지 좀 파악하고 개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요 환불 금액과 환불 비율 집계 기준은요. 배송 전에 구매 취소된 건도 요 환불 금액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배송 후 반품권, 구매 확정 후 취소된 건도 환불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 환불 금액이 잡히는 시점은 구매 취소나 반품 완료되어서 환불된 시점에 배송비는 제외하고 환불 금액만 잡히고 있고요. 기존에 잡혔던 결제 금액에서 환불 금액이 제해지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스토어 고객들의 이제 성비, 연령대, 지역 정보 알 수 있는 인구 통계 지역 통계 보고서 보시다 보면요. 간혹 이런 메시지 확인하게 되실 수 있어요. 이게 결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게 누구구나 이렇게 좀 특정할 우려가 있어서 데이터 확인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회하시는 기간의 결제수 기준으로 40건 이상이 될 때부터 보고서 내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기간을 늘려보시면 결제수가 40건 이상 되시면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서 하셔서 기간을 늘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말씀드렸던 내용 요약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별 보셔야 하는 스마트 스토어 통계 보고서 정리해 보았어요. 어느 마케팅 채널에 상품 노출했을 때 가장 유입도 많고 결제도 많이 되는지 효율이 좋은 영역 확인하실 때 마케팅 분석 전체 채널 보고서와 요약의 전자상거래 요약 보고서 살펴봐 주시고요.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 검색해서 내 스토어와 상품에 많이 유입되고 결제도 많이 되는지, 유입도 결제도 안 되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과 판매 분석 상품 검색 채널 보고서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상품명과 태그 정보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입 성과가 집계되지 않거나 좀 더 세부적으로 유입 결제 성과를 트래킹해 보고 싶으실 때 사용자 정의 URL 활용하셔서 노출하시고 마케팅 분석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케팅 채널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웹사이트를 통한 유입과 결제 성과는 웹사이트 채널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네스토어 방문 구매 고객들의 성별과 나이대, 어떤 고객층이 많고 그래서 어떤 고객층이 구매력이 좋은지, 어떤 상품이 그 고객들에게 더 잘 소구될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상품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지금 시간이 딱 제가 50분을 꽉 채웠는데 답변을 중간중간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행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게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조금 한 번 더 보시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통계를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스토어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시는데 꼭 활용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네, 차근차근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스마트 스토어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토어의 현황을 분석하고 확장하기 위한 단서 찾아서 지속적인 성장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김동희 프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의 최주아 프로입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요, 여러분 쇼클립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게 그래서 대체 어떤 쇼클립이 잘 되는 건가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좀 같이 보면서 이런 방식들을 보통 하는구나,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스터디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거 우리 상품에도 이런 식으로 써먹어 볼 수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 하나씩은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쇼클립에 대해서 사례 스터디 해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잘 되고 있는 쇼클립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떤 요소를 담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클립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궁금한 거 뭐가 떠오르세요? 이걸 만들면 대체 어디에 뜨는데? 어디에 노출이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이걸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게 가장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시작은 바로 노출 위치부터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앞으로 정성껏 만들어 올리실 우리 쇼클립 콘텐츠는요, 단순히 뭐 한 군데 뜨는 게 아니라요, 네이버에 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주요 서비스 화면에 곳곳에 노출됩니다. 먼저 쇼핑 라이프 홈에 이 쇼클립 전용 탭이 신설됐고요. 카테고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인기 베스트 쇼클립 가장 상단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상품군을 검색했을 때 관련된 쇼클립이 바로바로 눈에 이렇게 띄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렇게 등록해온 쇼클립들 내 채널에 쭉 모아서 이제 내 영상을 전시할 수 있는 영역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 모두 아시죠? 이렇게 쇼클립 하나만 잘 만들어도 다양한 경로에서 고객의 눈에 띄게 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전 강의에서도 저희 이제 배웠는데 쇼클립 하나만 잘 만들어도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제품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표 이미지 영역에서 이 사진들 바로 옆에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쇼클립이 썸네일 영상으로 대표 이미지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관련 쇼클립 시청하기 영역에 여기에 여러분들 쇼클립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도 중간중간 움직이는 영상들이 함께 노출되면 고객이 상세 페이지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르고 관심 가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이버 여러 서비스 전역에서도 이렇게 쇼클립이 많이 노출되는데요. 안 하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이버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쇼클립의 노출 영역은 더 넓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클립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쇼클립은 이제 단순히 영상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마케팅 툴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쇼클립을 잘 만드는 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잘된 쇼클립들을 저희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성공 요인이었는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쇼클립은요, 지금 네이버 서비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 중이에요. 수많은 새로운 쇼클립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고객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스크롤을 빠르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쇼클립의 바닷속에서 고객의 시선이 탁 하고 멈추게 이건 뭐지? 하고 클릭하게 만드는 쇼클립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크롤이 딱 멈췄다는 거는 정말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쇼클립 담당자로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콘텐츠들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쇼클립이 눈에 띄고 또 잘 팔리는 건 어떤 게 다른 거고 이건 왜 잘 됐고 어떻게 만든 거지? 여러분도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이런 잘 되는 쇼클립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영상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잘 되는 쇼클립 1000개를 여러분들 대신 전수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통된 성공 포인트, 또 제작 패턴, 반응 좋았던 영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쇼클립들을 쭉 보게 되니까 잘 된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쇼클립. 그러니까 썸네일, 도입부, 텍스트 하나까지 스크롤 하다가도 눈이 딱 멈추는 이 클릭을 유발하는 영상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구매가 잘 이어지는 쇼클립입니다. 영상을 그냥 클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쇼클립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구매 전환이 높은 쇼클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수 쇼클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이버 M+ 공식 블로그 통해서 저희가 매주 소개하고 있는 컨텐츠인데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우수 쇼클립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우수 쇼클립은요, 저희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서비스 부서에서 직접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N+ 공식 블로그에 발표되는 우수 쇼클립의 선정 기준은요, 단순히 조회수 높은 영상만은 아니에요. 내용이나 구성, 고객 반응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된 진짜 우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많이 보시다 보면은 정말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우수 쇼클립들은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바쁘셔서 이거 하나하나 다 매주 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이 우수 쇼클립 1000개의 영상을 대신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패턴과 특징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어떤 점에서 고객의 시선을 끄는지 분석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공경배님이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공지되는 거 맞나요? 했는데 여러분 N+ 공식 블로그에서 공지됩니다. 정확히 네이버에 N+ 공식 블로그, N+ 스토어 공식 블로그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저희 블로그에서 매주 우수 쇼클립 프로모션 탭에서 공지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1000개의 우수 쇼클립을 통해서 파악된 패턴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구조나 형태,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많았는지, 평균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전반적인 경향성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영상 안에 들어가는 이 컨텐츠 요소, 예를 들어 상품 할인 문구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BGM은 있었는지, 자막은 어떻게 활용됐는지, 배송 문구, 이런 것들, 이런 구성들, 세부적인 실전 팁들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병김님이 여기 링크 채팅창에 보내주셨네요. 네, 거기서 매주 우수 쇼클립 공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업종에서 쇼클립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업종 분포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쇼클립, 우수한 쇼클립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업종 1위, 2위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바로 1위는 패션 업종이고요. 2위는 맞아요. 푸드, 패션 많이 맞춰주시네요. 아무래도 패션과 푸드가 가장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여러분 촬영 전에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쇼클립 도대체 몇 초 정도로 찍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너무 짧으면 설명이 좀 부족하고 또 너무 길면 고객이 끝까지 안 볼 것 같고 그렇죠. 1000개의 이 우수 쇼클립들의 경향성 분포도예요, 여러분들. 자, 20초에서 30초대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쇼클립에서 일단은 가이드상으로 최대 등록 가능한 쇼클립은 몇 초죠? 최대 2분 120초입니다. 근데 정답은요, 가장 잘하고 있는 쇼클립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대는요, 바로 20에서 30초대 사이, 그 중에서도 평균 재생 시간은 바로 28초였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이 고객의 반응을 가장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짧죠? 네,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더 짧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엔 우수 쇼클립들의 재생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0초 대부터 100초 대까지 정말 다양한 길이의 쇼클립들이 있었지만 80%에 달하는 영상이 10초에서 40대 구간에 몰려 있고요. 특히 20, 30초 대 가장 많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단순히 요거는 평균값을 넘어서요.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이 시간대에 가장 오래 집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고객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한 영상이 오래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 커머스 플랫폼에서는요, 짧고 임팩트 있게 이 핵심만 콕 집어주는 영상이 가장 고객 반응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러닝타임을 업종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업종 기준으로 분류해서 분석해 봤을 때 영상 길이에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패션 카테고리의 평균 러닝타임은 약 28초로 가장 짧았습니다. 그리고 키즈 가전은 평균 40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옷이나 가방처럼 시각적으로 딱 보이면 느낌이 오는 패션 상품은 굳이 긴 설명 없이도 짧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반면 리빙이나 가전 디지털처럼 사용 방법을 시연해야 하는 컨텐츠는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례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바로 잘 되는 쇼클립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수 쇼클립 1000개를 분석하면서 도출한 공통된 핵심 요소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품 할인. 두 번째, BGM. 그리고 세 번째, 자막 적용. 이 3가지 요소는요, 실제 우수 쇼클립 중에서 100개 중에 80여 개, 무려 80% 이상이 모두 이 3개는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쇼클립 대표 상품에 이렇게 상품 할인을 적용한 비율이 84%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배경음악, BGM을 넣은 비율이 82%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상 자막을 직접 삽입한 경우는 82%나였습니다. 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적용하고 있던 우수 쇼클립의 공통 요소,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이 3가지는 우수 쇼클립의 필수 공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 3가지는요, 쇼클립을 좀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기본처럼 다 넣는 요소들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발짝 더 고객의 눈길을 확 끌 수 있는 쇼클립의 비법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영상의 차별화된 매력을 좀 더할 수 있는 추가 요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추가 요소는 바로 배송과 쿠폰입니다. 2개 다 혜택의 범위예요. 할인이랑은 또 다르죠. 여러분, 고객은 무엇에 가장 민감하고 약하죠? 혜택에 가장 잘 움직이시죠. 그런데 바로 이 배송 혜택과 쿠폰 노출은요, 아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10%, 30% 정도만 사실 현재 쇼클립들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은 지금 이것 포인트를 잘 챙기셔도 다른 쇼클립과는 좀 더 차별화된, 좀 확 끌리는 쇼클립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료 배송이라는 혜택, 이게 숨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무료 배송인지 확인하려면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쇼클립 안에 이 무료 배송 혜택을 딱 보여주면 어떨까요? 영상만 딱 봐도 이렇게 아예 쇼클립 제목 자체에 무료 배송이라는 요 타이틀을 명시하는 것처럼 영상만 봐도 이거 무료 배송 상품이네 하고 바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무료 배송 혜택 한번 이렇게 꼭 쇼클립에 꺼내서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확실히 클릭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 제목이나 또 이런 그걸 아예 모르고 뭔가 자막에 배송 혜택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이 상세 페이지까지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했는데 그걸 모르고 쇼클립 보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무료 배송 혜택은 좀 배송이 언제 되는지 항상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큰 혜택이니까 앞으로는 할인뿐만 아니라 이 배송 문구까지 뭐 몇 프로 할인 플러스 무료 배송 이런 거를 영상 밖에 타이틀로든 또 혜택을 쓸 수 있는 그 메시지란에 꼭 보여주시는 거, 이게 영상 한 편이 고객을 움직이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송 말고 또 하나 뭐 말씀드렸죠? 바로 쿠폰 말씀드렸어요. 쿠폰 중에서도 쇼클립 전용 쿠폰이 있다는 거 혹시 모두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거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출시된 기능인데요. 이렇게 쇼클립 뷰어 화면 오른쪽에 핑크색 쿠폰으로 노출이 돼요. 이 쿠폰은요, 쇼클립 뷰어 화면에서 바로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바로 다운받고 상품을 눌러서 즉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쿠폰이고요. 할인이 아니라 쿠폰이니만큼 사장님들이 설정해둔 딱 쿠폰 수량만큼만 발급되니까 한정 수량성 마케팅에도 좀 딱 어울리는 그런 혜택성 이벤트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쇼클립 썸네일에서도 쿠폰 마크가 노출돼요. 오른쪽에는 아무 마크가 없죠. 근데
근데 왼쪽에는 핑크색 그 9,000원 할인 쿠폰 요렇게 재생 전에도 미리 혜택이 보인다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쇼클립보다는 확실히 더 눈이 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쇼클립 쿠폰 기능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무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명 중에 84명이 적용하고 있다고 했던 이 상품 할인 84%라고 했잖아요. 할인율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분포도 보시면 당연히 뭐 최소 3%에서 보시면 97%까지 할인율을 정말 다양하게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된 이 할인율은요, 30%대였어요. 뭔가 10%, 20%대 할인도 많았지만 고객의 클릭을 가장 많이 이끌어내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할인율은 30%대의 할인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가장 움직이게 하는 값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0, 30%대의 할인율에서 이 정도 할인율이면 괜찮다. 클릭해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매력적인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도 쇼클립에 상품 올리실 때 그 상품 몇 프로 할인을 올리지? 라고 생각할 때 한번 고객이 움직일 만한 값이다 라고 먼저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율도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봐봐, 가구나 인테리어, 리빙 요런 좀 객단가가 큰 업종은 할인이 40, 50%대로 가장 많았어요. 반대로 키즈나 가전업종 이런 것들은 어땠을까요? 좀 할인율 자체를 보수적으로 5%대에서 30%대까지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패션은 어떨까요? 패션은 20,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체감하는 이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거는 사실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내 상품의 가격대와 업종 특성에 맞게 좀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실제로 100명 중에 82명이 적용하고 있었던 바로 BGM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똑같은데 똑같은 영상 한번 두 번째 보실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BGM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습니다. 뭔가 영상의 분위기 차이 확 느껴지시나요? 이 상품의 무드와 어울리는 음악 한 줄로 시청자의 흥미는 물론 영상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쵸? 지루하죠? 똑같은 영상인데 BGM이 있고 없고가 이 영상의 리듬감 있는 BGM은요, 영상에 생기를 더하고 좀 영상이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영상일수록 천 몇 초의 집중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 알맞은 BGM이 딱 들어가면 확실히 몰입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딱 비교해보니까 느껴지시죠? 다음 세 번째, 자막도 한번 볼게요. 업종별로도 자막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막에 과연 어떤 내용을 넣어야 좋을까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자, A 자막, B 자막. 여러분이 이 떡볶이 밀키트 한번 촬영하는 영상을 만든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A 자막, B 자막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막 쓰시겠어요? 네, 다 A 자막으로 하시네요. 고객 입장에서 이 떡볶이 사봐야 되겠다.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자막은 A 자막이에요. 즉 제품의 특징, 혜택을 강조한 A 자막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을 짧고 강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 자막이에요. 자막은 단순히 텍스트, 단순히 상품 설명, 그냥 상품명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객의 관심 스위치를 켜는 후킹 카피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고 신중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고객이 이거 괜찮다 하고 스크롤을 멈추는 순간 그거를 좀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자막의 힘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클립에서 자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100명 중에 85명은 단순히 이 상품명 자막이 아니라 제품의 특징, 장점, 혜택을 꼭 담은 이런 후킹형 자막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런 후킹은요, 후킹 문구는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눈길을 딱 사로잡고 영상에 몰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영상 시작 3초 안에 특히 이 후킹 메시지를 자막으로 넣으면 고객 반응률이 평균 13% 가까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영상 초반 자막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자막 넣는 위치 혹시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쇼클립에 자막을 넣을 때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자막 어디 위치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잘하고 있는 쇼클립들은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많이 중단을 말씀 주시는데요. 가운데, 아직 정답이 안 나왔는데 정답은 상단 자막이 좋은데 눈에는 중간 자막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지혜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쇼클립들은 57%는 영상 상단에 자막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쇼클립에서는 하단에는 뭐가 있죠? 특히 고객이 보이는 쇼클립 뷰어 화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하단에는 상품 정보나 뭐 버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단에는 보통 뭐가 있죠? 패션 상품이나 사실 주인공이나 상품이 중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눈의 위치로는 중단이 좋을 수 있지만 중단에 위치하면 이 상품의 일부분을 가릴 수 있어요, 자막이. 그래서 상품도 같이 보면서 상단 자막이 가장 안정적으로 시선을 끄는 위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잘 만들고 있는 우수 쇼클립들 보시면 대부분 상단에 배치해서 영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후킹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자막 이야기 잘 들어보셨다면 이 자막과 조금 연관해서 좀 중요하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쇼클립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쇼클립 제목을 어떻게 작성하고 계세요? 이 제목은 쇼클립 알림 발송될 때 이렇게 딱 또 알림이 쇼클립 타이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쇼클립 타이틀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알림 발송을 클릭을 하는 그 유입이 좀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수 쇼클립에 어떤 공식으로 타이틀을 많이 쓰고 있었는지 제가 쇼클립 타이틀 잘 만들 수 있는 4가지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같이 보면서 좀 볼게요. 자, 공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키장녀 맞춤 기장, 소개팅 성공록, 이렇게 상품의 핵심 특징을 전달하는 타이틀. 두 번째는요, 셔츠 레이어드 할 땐 단추가 몇 개가 정답일까요? 이렇게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구, 그리고 시즌성, 또 혜택을 강조하는 문구, 요렇게 4가지 공식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품에 좀 알맞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고 쇼클립 타이틀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상품의 장점을 한 줄로 한번 써보고 또 질문형으로 뭔가 클릭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내 상품이 시기별로 또 니즈를 잘 공략한 좀 전략적인 텍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준비된 할인이나 혜택이 있다면 시간 제한이나 한정성 혜택으로 우리 쇼클립 타이틀에 놓치지 않고 잘 담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타이틀 공식 여러분 쇼클립 만드실 때 꼭 한번 타이틀에 적용해 보시고요. 정말 이 작은 한 줄의 차이가 고객의 클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우수 쇼클립의 평균적인 패턴들 함께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도 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 혹은 우리 상품은 이 포인트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좀 나만의 뭔가 아이디어나 정답 조금씩은 떠오르셨을까요? 그래서 쇼클립에는 정해진 정답이나 사실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쇼클립에는 공통적인 요소는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실제 만들어진 잘 되고 있는 쇼클립들을 우리 이제 하나씩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해만 할 포인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뭐 상품은 카테고리는 어떤지, 이 쇼클립 타이틀은 어떻구나, 이 쇼클립 매초구, BGM, 자막, 쿠폰 어떻게 적용됐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 패턴의 이제 쇼클립들이 사용자 반응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 기준으로 앞으로 나올 쇼클립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사용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쇼클립, 그러니까 조회수, 좋아요가 정말 많이 받은 우수 쇼클립 중에서도 탑5 콘텐츠를 함께 같이 보실게요. 자, 시청수 1위 콘텐츠, 시청 뷰 보이시죠? 12만이 넘어요. 디지털 가전업종의 보조 배터리 상품인데요. 14초 안에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부터 같이 보실게요. 네, 적절한 자막에 쿠폰, 할인, 그리고 도착 보장이라는 혜택을 뭔가 총 집합시켰어요. 사실 이 보조 배터리라는 상품 경쟁 강도가 매우 높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좀 경쟁 강도가 높은 상품군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클립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딱 이 자막 보세요. 180g의 가벼운 무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초고속 충전 성능,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담았습니다. 14초라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엑기스만 사족 없이 설명했다는 점이 이 쇼클립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품이 뭔가 좀 더 예쁘고 그럴듯해 보이도록 톤앤 모드도 맞췄죠.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와 좀 어울리는 소품과 구도로 연출샷을 잘 찍은 것도 좀 남달라 보이는 컨텐츠였습니다. 다음 2위 쇼클립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초 동안 상세하게 상품의 활용법을 담았어요. 네, 영상 초반에 보이시죠? 주부백단, 살림팁, 습기 제로, 이렇게 제품의 장점을 딱 요약해서 단어로 짚어주고 시작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막 텍스트 크기가 크진 않아도 이 텍스트 뒤에 음영 깐 거, 요 적절한 배경색을 깔아서 자막의 가시성도 크게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정리 방법까지 눈에 그려지게 잘 담은 것이 이 쇼클립의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반응 좋았던 3위 쇼클립은 패션 업종인데 이것도 29초예요. 여성 반팔 니트 가디건 상품인데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요, 잘 되는 그 요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간 정말 잘 만든 쇼클립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BGM도 상품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죠. 그리고 자막도 이 자막 스타일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고 시선을 딱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클립 타이틀에서부터 벌써 좀 끌리지 않으세요? 특가 1만 원대, 날씬해 보이는 여름 니트 라는 문구로 가성비를 확실히 강조한 이 후킹 문구 정말 잘 썼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할인율도 무려 43%나 됩니다. 거기다가 쿠폰까지 있어요. 알림받기 전용 쿠폰을 제공해서 찜 고객 수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진 쇼클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 구성도 여러분 보셨나요? 이 습한 소재 특유의 텐션감, 직접 만지는 듯하게 영상에서 연출을 잘했죠. 이게 사실 상품의 사진만으로는 상세 페이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금장 버튼 디테일까지 잘 보여주고 가디건처럼 오픈해서 연출 가능한 그런 코디 스타일링 팁까지 자연스럽게 영상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핑크색 컬러는 진주 귀걸이랑 스타일링을 딱 잘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가심비 강조, 그리고 소재 표현, 디테일샷, 코디 조합, 셀링 포인트까지 단 29초 안에 촘촘하게 잘 담아낸 이 정석 쇼클립이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뷰수뿐만 아니라 좋아요 수도 3,000이 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고객이 정말 좋아하는 반응이 좋은 쇼클립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키즈 업종의 비건 인증된 주방 세제 상품인데 이것도 한번 영상 보실게요. 네, 무려 28초 동안 상품의 특장점을 잘 담았는데 사실 이 영상은 되게 심플해요. 쿠폰이나 무료 배송 같은 혜택은 없지만 시청수 4위를 기록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키즈 업종은요, 우리 아이가 쓰는 제품인 만큼 신뢰를 주는 특장점을 잘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일, 채소 세척도 오케이, 맨손 설거지도 문제 없다. 이런 거를 자막이랑 연출 컷으로 눈에 잘 보이게 표현한 점이 이 영상의 간단하지만 포인트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좀 재밌는 쇼클립인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고 오잉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영상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 어떠세요? 뭔가 더 색달라서 눈이 가지 않나요? 뭐 영상미나 아니면 고퀄의 이런 영상의 그런 특징은 없지만요. 이게 제품 자체가 강원도 지역 특산물 감자를 원재료로 한 제품에 맞는 거잖아요. 네, 컨셉을 지역 사투리 자막으로 재치 있게 잡았어요. 또 안에 어떤 식감인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좀 정감 있게 보여주면서 이게 건강 강식이라는 게 좀 제품 자체에 왠지 모를 좀 정감이 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좀 믿음이 좀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러니까 좋아요 수 보면은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사실 짧지만 영상이 가진 강력한 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품은 33초짜리 이 팬츠 상품이에요. 쇼클립 타이틀도 한번 같이 좀 눈여겨서 보시고 일단 영상부터 한번 어떤 포인트로 고객을 사로잡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막 지금 뭐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막 소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면 좀 개선점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 때는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좀 인사이트도 얻고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영상 시작하자마자 슬랙스의 핏이 일단 눈에 딱 들어오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착용 컷을 짧고 빠르게 편집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사실 이 바지 3초 안에 좀 실루엣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다. 쫄깃탱글 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단 중에 선택 가능. 이거 정말 눈에 좀 쏙 들어오는 문구들 아닌가요?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를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자막을 잘 배치했어요. 자막 컬러나 영상 배경과도 잘 어울려지고 좀 가독성도 좋고 몰입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축성 굿, 숏, 롱 기장 선택 가능 이렇게 짧은 러닝타임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만 정말 짧게 집어서 담았죠. 이게 바로 짧지만 핵심만 보여주는 쇼클립 구성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쇼클립 안에는 또 하나 좀 좋은 예시 하나가 있어요. 쇼클립 만들 때 특히 패션 업종은
옵션이 많은 경우에 좀 보여줄 때 입고 벗고 착용컷 다 찍으려면 너무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 상품으로 라이브를 하셨다면 이 라이브 방송했던 그 영상에서 그 착샷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쇼클립 안에 핏이나 원단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라이브 구간만 딱 잘라서 쇼클립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영상이 훨씬 다채롭고 고객 입장에서도 이 바지 핏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어서 패션 업종에서 좀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상의 핵심은요. 라이브 영상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핏이나 원단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일단 자막이 짧고 간결하고 속 시원하게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더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바로 뭐죠?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클립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예쁜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쇼클립을 고객이 보고 그 상품을 클릭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조회수도 높지만 구매까지 많이 일어난 쇼클립들은 거래액이 높게 나온 콘텐츠들은 어떤 방식으로 잘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탑5 콘텐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들은 상품 조회수가 높아요. 상품 조회수가 높다는 거는 당연히 좀 구매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상품을 눌렀겠죠. 자, 구매 전환 1위. 바로 28초짜리 기본 긴팔티 쇼클립입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짧은 러닝타임에 이게 듣기 편한 BGM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1에 67%라는 할인가, 쿠폰, 무료 배송까지 이거 진짜 정말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요, 이 영상 사실 이 제목부터 좀 마음이 훅 끌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쇼클립 제목 1+1 기본티 이 가격? 이거 진짜 좀 많이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쇼클립 타이틀 아닌가요? 게다가 컬러도 15개나 돼요. 전부 자체 제작 컬러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중간에 이 소재감, 차르르한 이런 소재감도 영상에서 잘 느껴졌죠. 그리고 기본템이지만 이 정도 가성비면 일단 한번 눌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혜택을 꺼내서 쇼클립에 보여줬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영상을 사실 보기도 전에 그 쇼클립 타이틀로 이거는 득템 각이다 이런 좀 마음이 들게 하는 구매까지 많이 연결된 쇼클립이었습니다. 자, 2위 영상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영상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좀 보고 계세요? 네, 잘 보고 계시네요. 저는 채팅에 아무도 말이 없으셔서 영상 잘 보고 계신지. 맞아요, 이 영상은 어떠셨어요? 우선 착한 가격, 신상 투피스 세트, 클릭, 요 타이틀 좀 잘 지은 것 같나요? 네, 열심히 다 보고 계시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디자인. 네, 영상이 구성이 정말 꼼꼼했어요. 이 쇼클립은. 사실 초반부터 자막이 좀 가독성 좋게 배치되어 있고요. 사실 핏뿐만 아니라 소재 표현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